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독일 분데스리가 프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앙 6경기와 더불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최대한 적중을 많이 해야 승무패 2회차에서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 살롱은 수요일에 살로만 뉴스 1부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4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목요일에 나머지 4경기 분데스리가 4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프랑스 리그앙 6경기를 포함한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으로 인사를 드리는 일정으로 이번 승무패 2회차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시 98회차에서는 70배가 넘는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99회차에서도 28.3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살로만 뉴스 1부에서 전해드렸던 주요 선수들 결장 소식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굵직한 선수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1번 경기 라이프치히의 주요 공격 자원인 은쿤쿠 선수와 안드레 실바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소식에 따르면은 이 은쿤쿠 선수와 안드레 실바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쿤쿠 선수와 안드레 실바 선수가 마인츠전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출전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현미경 분석에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번 경기에 들어왔던 프라이부르크와 아르미니의 경기에서 아르미니의 주전 골키퍼인 오르테가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르테가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프리틀 선수가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분데스리가 측에서 제공을 하는 라인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르테가 선수의 출전 가능성 역시 조금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경기에 들어왔던 그로이터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수비수인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브로파노스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 현미경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서 출전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인츠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2패로 조금은 열세인데 지난 8월 달에는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만큼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끈적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1승 4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캤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글라스너라는 감독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글라스너 감독이 시즌 초반에 4백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4백 체제에서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는 팀이 원래 3백을 쓰던 팀이었기 때문에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4백 체제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글라스너 감독이 3백으로 다시 바꾼 이후에 경기력과 성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글라스너라는 감독이 지난 시즌에 볼프스부르크를 이끌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감독인데 4백을 선호하는 감독이지만 프랑크푸르트 팀 실정에 맞게 3백을 다시 들고 나왔고 그러한 변화에 힘입어서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3승 4무 1패, 원정에서 4승 2무 3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지만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8승 0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3승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도 2대 3으로 패배를 당한 도르트문트이고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동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수비가 불안한데 중앙 수비수 아칸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바로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고 이 코벨 골키퍼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분데스리가 측에서 제공하는 라인업에 따르면 코벨 골키퍼 역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는 홀란드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6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홀란드 선수 옆에서 브란트 선수가 5경기 3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홀란드와 브란트가 공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에이스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프랑크푸르트의 코스티치 선수이고 오른쪽이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선수입니다. 이 코스티치 선수는 3백의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서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을 하는데 코스티치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최근에 나리선 크로스로 이 어시스트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안드레 실바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시키면서 올 시즌 최전방에서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티치 선수가 측면에서 원체 날카로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팀의 공격력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티치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야지만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홀란드 선수는 올 시즌 부상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도 부상 복귀 이후에 여전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6골을 몰아 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가 해줘야지 원정 고자 느낌이 나는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상승세를 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 단통 사이드로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 투포를 잡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가져가야지만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 투포를 잡으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호펜하임과 아우쿠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메넨글라트바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배가 없는데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아웃국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2패로 우위에 있고 지난 8월달에 아우쿠스 원정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득점 4위를 달릴 정도로 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크라마리치나 베부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에 그로이터 출신의 풀백 라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라움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5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3승 2무 4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웃국을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로이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그래도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 속에서 꾸준하게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호펜하임과 마찬가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아우쿠스인데 최소 득점 4위를 달릴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펜하임은 최다 득점 4위인데 아우쿠스부르크는 최소 득점 4위라는 점에서 양 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공격력이 좋지 못한데 아우쿠스부르크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3배 가까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우쿠스부르크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옥스포드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왼쪽 수비수인 페데르센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인데 FC 댈러스라는 팀에서 활약을 했던 18살 신예 공격수인 페피라는 어린 공격수가 아우쿠스부르크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페피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에 댈러스에서 10골이 넘는 골을 넣었고 아우쿠스부르크가 구단 최고 이적료를 동원을 해서 야심차게 영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우쿠스부르크가 올 시즌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니더레츠너 같은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피라는 공격수를 영입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피라는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승선을 할 정도로 나이는 어리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면서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들도 영입전에 참가를 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입니다. 따라서 이 아우쿠스부르크의 페피 선수가 호펜하임전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깜짝 출전을 한다면 의외로 활약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에서 3승 2무 3패, 원정에서 1승 4무 4패로 아웃국은 원정에서 조금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고 최근 2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최소 투포를 잡으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공격수들입니다. 왼쪽이 호펜하임의 에이스 크라마리치 공격수이고 오른쪽이 페피라는 18살 야심차게 아웃국이 영입한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마리치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골 7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시스트가 7개로 많은데
골수가 2골밖에 없기 때문에 득점력을 보다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는 크라마리치이기 때문에 또다시 크라마리치나 베부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골 침묵을 한다면 최근에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웃국을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펜하임 쪽으로 굉장히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웃국이 야심차게 영입을 한 페피라는 젊은 공격수가 호펜하임전에 출전을 해서 의외로 맹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매치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보다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페피가 MLS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에다가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가 MLS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있다면 이 경기는 최대치로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리면서 아웃곡의 승리까지는 그려지지가 않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2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온 헤르타 베를린과 쾰른의 경기입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쾰른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상당히 팽팽한 면이 있는데 지난 8월달에 쾰른 원정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요베티치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공격 쪽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측면 자원인 리히터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서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베티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리히터 선수가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다이 감독이 경질이 되고 코르쿠투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6패보다 확실히 헤르타는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슈투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이 모두 하락이 되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 성적이 5승 3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1승 4무 3패로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원정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바움가르트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역동성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방 압박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빡세게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크로스 횟수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스키리 선수가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인데 스키리 선수가 없을 때는 경기력이 상당히 기복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욘드레이 두다, 유비치치, 카인츠 같은 중원 자원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스키리 선수가 없을 때도 특유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모데스테라는 공격수가 묵직하게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데스테가 버티고 있는 쾰른의 공격진이 헤르타 베를린, 특히 요베티치가 빠지는 헤르타의 공격진보다는 골 결정력 면에서 조금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수들입니다. 왼쪽이 헤르타 베를린의 요베티치 선수이고 오른쪽이 쾰른의 모데스테 선수인데 요베티치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헤르타가 골 결정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테우스 쿠냐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헤르타가 자랑하는 빠른 역습의 기동력이 죽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방에 요베티치 선수마저 나오지 못한다면 확실히 모데스테가 버티고 있는 쾰른의
공격진이 좀 더 묵직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데스테 선수는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여전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10골이 넘는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쾰른이 스키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쾰른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을 앞세운다면 최전방에서 모데스테 선수가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차전 3대1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둔 것처럼 쾰른이 근소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쾰른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승리가 줄어들면서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헤르타 역시 최근에 도르트문트를 꺾을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홈 깡패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쾰른 쪽으로 완전히 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요베티치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쾰른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최소 투포를 쓰면서 헤르타 쪽을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승무패 2회차 살로만뉴스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보움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보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볼프스부르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조금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볼프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전반 5분 만에 보움에서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패배의 원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는 끈적함을 보여줬던 보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에서 16골을 넣으면서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그 16골 중에서 홈에서 10골을 넣은 보움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보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4승 2무 2패로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하게 승점을 홈에서 따내고 있는 보움인데, 원정에서는 2승 0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홈 깡패의 면모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움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리만 골키퍼를 축으로 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비수 마쇼비치와 측면 수비수 스타필리디스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은 보움으로서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식 경기 7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바이에른 미넨 원정에서도 0대4로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볼프스인데, 보움과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17골로 보움 다음으로 골이 없는 것이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핵심 공격 자원인 은메차 선수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6골을 넣어준 은메차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베오르스트라는 에이스 공격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시즌 초반에는 반본멜 감독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본멜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좋지 못해서 반본멜 감독을 자르고 코펠트 감독이 들어왔는데, 코펠트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3백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코펠트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는 3백 전술이 잘 먹히면서 우패 행진을 이어갔는데, 최근 코펠트 감독의 3백 역시 약발이 다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공식 경기에서 7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3승 1무 5패, 원정에서 3승 1무 4패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시즌 고공행진을 펼쳤던 볼프스 이름값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볼프스의 공격 원투펀치 선수들입니다. 왼쪽이 베오로스트 선수이고 오른쪽이 은메차 선수인데, 올 시즌 베오르스트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면서 1인분 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오르스트 선수가 나오지 못할 때
은메차라는 젊은 공격수가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이 은메차 선수가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면서 장기 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베오르스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베오르스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올 시즌에는 의욕이 상당히 꺾인 모습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간 볼프스부르크를 이끌었던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베오르스트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베오르스트를 노린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베오르스트 선수의 영입은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오르스트 선수가 은메차 선수가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베오르스트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홈 깡패 면모가 있는 보험을 상대로 볼프스가 쉽게 승점을 따내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볼프스부르크가 체급이 더 커 보이지만 최근 볼프스의 7연패 하락세와 보험의 홈 깡패 면모, 그리고 볼프스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경기 역시 충분히 보험 쪽으로 꺾어볼 만한 요소가 충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회차 분데스리가 경기 8경기 심층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프랑스 리그앙 6경기를 포함한 최종픽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